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주말 커져가는 강원 홀대로 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강원도를 직접 찾아 지역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주자들은 유권자들이 주로 몰리는 곳곳을 돌며 집중 유세에 나섰습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 춘천과 원주를 공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전 정권의 경제위기 책임을 물으며 새 확장에 나섰고. 지난 정부 3년 동안 저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정을 배분하고 정책적 배려를 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법제화까지 할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틀 내내 춘천과 홍천, 강릉, 원주 일대를 넘나들며 강원 구의 행보에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재명 독재 국가를 투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한 방탄 괴물 국가가 되면 안 되죠. 5개 재판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부 다 스톱시키고 재판 안 받겠다는 겁니다. 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 강릉 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등 수건 사업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바이오 단지는 국가 산단으로 만들어야만 이곳에 아는 좋은 기업이나 연구소가 오겠죠. 아직 강원도를 찾지 않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무리를 심판하겠다고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포퓰리스트를 우리가 뽑게 되면은 IMF와 같은 환란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지난달 강원도를 찾아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도입 등 강원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평화특별구역, 오히려 그와 연관된 경제,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의 경제를. 대선 전 마지막 주말 각 정당과 후보들이 막판 총력 유세를 펼치며 본투표에 승부수를 띄우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올해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 탑승객이 반년도 안 돼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말마다 예매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고속철을 조기 투입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부전역을 출발한 열차가 울산과 포항, 삼척과 동해를 거쳐 강릉역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열차에서 많은 열차 탑승객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좋네. 여행 좋아하니까 나는 다 그냥 좋아요. 바다 풍경도 좋고 전부 다 좋았어요. 또 이용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그럼요. 해야죠.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열차는 주말이면 예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동해선 열차의 누적 이용객은 지난 5월 21일 기준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동해 바다 풍경을 보며 탈 수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를 잇는다는 장점 때문에 탑승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해선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고속열차를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해선 강릉에서 부전까지 투입된 열차는 ITX 마음으로 열차 탑승 시간이 5시간으로 지나치게 길고 몰리는 이용객들을 고려하면 고속철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씩 막 기다리고 표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고객들이 너무 많으니까 철도가 제 감당을 못하는 모양인데 KTX를 빨리 좀 조기에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하고 있는데.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재 동해선에 운행 중인 ITX 마음의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KTX 이음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일 KTX가 도입돼 단선 구간 등을 고려하면 강릉에서 부산까지 1시간가량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인구는 3만을 넘었고 지정면 인구의 90%를 차지하지만 주민센터는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멀다 보니 의견 수렴 절차나 지역 이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주민들은 기업도시만 따로 읍으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4월 기준 원주시 지정면 인구는 32,878명. 이 가운데 기업도시 거주자는 3만 명이 넘어 지정면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기업도시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지역 현안을 논의할 행정복지센터는 5km 이상 떨어진 간현 지역에 있습니다.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에 현장 민원실이 있지만 재증명 발급 등 간단한 업무만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지역을 대변하고 여론을 전달할 창구가 없다는 점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업도시 인근의 아스콘 공장 설립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행정기관이 없어 소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론까지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까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지난해 지정면을 읍으로 승격하고 행정복지센터를 기업도시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면소재지 고령 주민들의 불편과 간현 지역 상권 반발 등으로 무산됐습니다. 기업도시 주민들은 이에 따라 기업도시를 읍으로 별도 승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시 국토부 고시에는 지구대와 도서관이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동주민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국토해양부 고시에는 기업도시 내의 동주민센터는 물론 지구대와 119 안전센터 등의 설립 계획이 포함됐는데 현재 주민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설립됐습니다. 애초 계획에서는 3만 인구가 불러올 수요를 예측하고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했던 건데 이 가운데 행정기관만 사라지면서 예견된 주민 불편이 발생한 겁니다. 원주시는 어떤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첫 계획에 있던 청사 건립 계획이 중간에 없어진 건 맞다며 주민들로부터 공식적인 제안을 받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과도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다음 달 중에 원주시와 본격적으로 분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2025 강릉 단오제 행사가 절정에 이르면서 구름 관중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유네스코 등재 20주년 자축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강릉 단오제 엿새째 단오재단에선 강릉 단오제의 200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걸작 선정을 기념해 2005년생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원굿이 진행됐습니다. 또 단오 더비로 불리는 강릉 중앙고와 제1고의 축구 라이벌 정기전이 열리고 제54회 시도 경창대회와 제11회 전국 민요 경창대회, 청소년 가요제,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등 다양한 볼거리도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행사 개막 일주일째인 오늘은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전수교육관 공연동에서 관노가면 인형극이 공연되고 단오재단에선 제면국과 축원국 같은 다양한 국판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최정방 GOP 부대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병사 2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선임병 김모 씨와 민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4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고 또 다른 선임병 송목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유학생활로 한국어가 서툰 피해 이등병을 조롱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여름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과 함께하는 2025 개촌 클래식 축제가 오는 6일부터 4일 동안 평창 박림면 개촌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클래식 연주를 비롯해 합창과 재즈, 해금과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마련되며 특히 자연이 만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공연은 차별화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예술이 일상이 되는 마을을 꿈꾸며 시작한 개촌 클래식 축제는 올해로 11년째 이어지며 자연 친화형 클래식 축제로 성장해 왔습니다.
춘천 풍물 야시장이 새로운 이름 춘풍야장을 내걸고 올해 10월까지 운영됩니다. 장날인 2일과 7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먹거리 중심의 야시장이 열립니다. 춘풍야장 개장식은 오는 9일 저녁 6시입니다. 여성듀오 퀸즈와 돌멩이 밴드의 공연, 퍼포머 넘버원의 서커스와 벌룬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며 구매 영수증 이벤트와 플리마켓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내에서 미분양 주택이 가장 많은 강릉시가 4월에 도내 시군 가운데 미분양 주택이 유일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공개한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도내 미분양 주택은 3,855가구로 한 달 전에 비해 98가구가 줄었습니다. 특히 원주가 71가구, 속초가 22가구, 춘천이 18가구 감소하는 등 미분양 주택이 있는 8개 시군 가운데 7곳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강릉의 경우 3월 말 1,185가구에서 4월 말 1,212가구로 27가구 늘어 도내에서 유일하게 미분양 주택이 늘어났으며 미분양 주택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상태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FC를 사칭해 식당 방문을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가 잇따르자 강원FC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FC는 지난달 30일 공식 SNS를 통해 구단을 사칭해 식당을 예약한 뒤 방문하지 않는 사례를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식당 측이 구단을 사칭한 예약 전화를 받으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거쳐 피해를 예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FC는 구단을 사칭한 노쇼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영월 고시굴 물놀이장이 문을 엽니다. 영월군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고시굴 일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오는 17일 개장해 3개월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입장료는 4,000원, 영월 군민은 2,000원입니다.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고시굴은 총 연장 1.7km에 달하는 석회암 동굴로 여름철 평균 기온이 12에서 15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